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면이.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카카오톡으로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창에다가 제가 네. 네. 그래서 유통관리사의 이라고 좀 봐주시면 이제 같이 사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만든 이거는 시험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험을 베이스로 한다라는 얘기는 시험 문제 내놓고 구글 LM하고 제미나이하고 돌려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정리가 계속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품과 서비스를 넘긴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새로운 걸 말씀을 드린다면 서비스의 특징 그럼 네 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무비이소. 그래서 영화처럼 무비이소 기억하셔야 돼요. 무형성, 비분리성, 그 다음에 이질성, 소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무비이소 중에 서비스의 제품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탐색적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경험적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념적 특성이에요. 특히 신념적 특성은 좀처럼 평가에 있어서도 네, 대부분 네, 박해하거나 우리가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수뢰 뭐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수혜 후에도 필요한 서비스가 정말 수혜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일반 환자들은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념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있고 경험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구매 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소비를 하면서 소비 전과 후에 대해서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음식의 맛이라든지 이거 입었더니 되게 튼튼하고 따뜻하고 뭐 이런 거. 여행에 대한 만족. 이런 특징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경험적 특성이에요. 네. 그다음에 탐색적 특성은 우리가 물건 살 때 고관여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전문품 살 때.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런 제품들을 살 때에는 저희가 돈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넣게 되는 그런 비싼 제품들을 살 때에는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생각을 할 때 ABC 이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A하고 B하고를 합치면 90% 정도 된다. 선생님들이 받고 싶어하는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만 넘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색상, 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외적인 특성이나 가격이나 상표에 대한 가시적인 특성으로 이것은 어떤 제품이지? 하고 하는 것이 탐색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서비스의 특징은 탐색적, 경험적, 신념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거 한번 얘기 나왔는데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이 도매상과 관련되는 것은 네, 되게 많이 완전 서비스하고 한정, 리미티드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쵸? 선생님. 그래서 완전하고 한정에 대한 차이를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네.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돈이 캐신 캐리든 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자꾸 네 꺼지는데 선생님들 제가 올려놓은 PPT로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 네 보시면 재고 유지나 우리가 네 가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유통은. 그쵸? 생각나시죠? 상적, 물적, 금융적, 정보적. 그쵸? 이런 모든 것들을 쓰는 것.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상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면 포스라고 하는 거, 계산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계산대를 계속 활용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뭐 드신 거나 어떻게 계산을 하거나, 그쵸? 어떤 사람이 주문을 이렇게 뭐 어디에다 적어서 받게 되면은 포스를 이용 안 하고 옛날이라고 생각하면은 중간에 중간 사람이 띄어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더를 했을 때, 주문을 했을 때 그 주문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포스로 연결되면 음식 만드는 곳에서 정확하게 얘하고 얘하고만 딱 맞추면 합이 맞잖아요. 그리고 음식 나간 거 알면 재고 유지나 판매원 지원이나 식용 재고, 그죠? 배달까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완전 서비스 도매상이에요. 그에 비해서는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드라마 보면 트럭으로 뭐 나르거나 현금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직송으로 팔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정 서비스의 도매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유통에서는 다 중간의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속적이다 그러면 전전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쵸? 제일 비싼 거 롤렉스, 네, 차에서는 벤츠 뭐 이렇게, 아니면 더 비싼 차 뭐 마이바흐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귀금속과 고급 승용차 같은 고가품에 해당이 된다. 이게 전속적 유통 경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상에 통제력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이, 중간이 가장 필요한 역할들이 많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적 유통에는 뭐뭐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보관과 운송. 그래서 이 보관에는 내가 사과를 쌀 때 수확해서, 네, 시원한 데다 얼려요, 선생님. 얼리는 게 아니세요. 사과를 얼리지 않죠. 사과를 시원한 곳에다가 서늘하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다 떨어지고 난 후에 내 사과가 귀해질 때 비싸게 파는 거죠.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검은색 봉다리에 싸서 파는 사과하고, 그죠? 랩을 예쁘게 싸서 상자에다 몇 개 크다란 거 넣어서 파는 거하고는 가격적으로도 차이가 많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늘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금융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뭐가 갑자기 전쟁 나서 뭐 석유 가격이 뛴다던가, 그러면 갑자기 뭔가가 딱 올라간다던가, 갑자기 뭐 내가 달걀 파는 사람인데 조류 독감이 와가지고 모든, 네, 뭐 닭들이 다 폐사했다. 그런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재고 관리가 안 될 때. 그럼 우리가 쌀가루가 안 되면 밀가루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유통 조성 기능에는 이런 금융 정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리스크도 안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상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꼭 반드시 봐주셔야 된다. 그쵸? 그래서 아코디언, 그럼 상품 구색이에요. 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리테일링 온 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소매받기 위로. 그러니까 저가격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 수저라고 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가격, 수레바퀴 이론을 소매 차륜 이론 이렇게도 불러요. 네, 선생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네, 봐주셔야 돼요. 요거 두 개가 제일 잘 나오니까 요것만 적었어요. 그다음 옴니 하면 뭐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네, 통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5월 8일 옴니, 네, 그렇게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선생님. 너무 슬프다. 말해놓고 너무 웃기네요. 자, 그 다음 생각을 해주세요. 이 여기 되게 중요해요. 편의점, 그러면 고마진, 고회전율. 슈퍼마켓, 그러면 고회전율, 저마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카테고리 킬러, 그쵸? 토이저러스, 그쵸? 뭐 일렉트로닉, 그쵸? 그 다음에 올리브영, 가장 특정 상품, 그러니까 폭이 좁죠. 그다음에 깊이가 깊고 길이가 길죠. 네, 그래서 전문화나 저가격 할인 기억해 주셔야 돼요. H&B라는 게 뭐냐면 Health and Beauty예요.
드럭스토어라고 하는 게 드럭이라고 하는 게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약을 드럭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드럭스토어이라고 하는 게 건강 및 미용용품, 헬스 앤 뷰티. 선생님 저희 다 뷰티 전공이니까 헬스 앤 뷰티라고 읽고 올리브영. 올리브영은 드럭스토어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 올리브영도 카테고리 킬러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집중해서 팔잖아요. 여기에서 다 팔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카테고리 킬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인점에서 특정 잘 팔리는 것만 뽑아가지고 와서 하나로 딱 줄여서 파는 게 카테고리 킬러예요. 그렇다고 금은빵이 카테고리 킬러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금은빵은 왜 카테고리 킬러가 아니고 전문부일까요?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을 할 때 가격이 비싸면 무조건 백화점이다. 가격이 비싸면 어디예요? 편의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편의점은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격자형 그러면 편의점, 할인점. 자유형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급샵. 그쵸? 그 다음에 미용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프형 어디요? 이케아. 네. 그래서 조닝이라는 거는 말이 되게 어렵나요, 선생님? 그룹핑이라는 건 뭘까요? 급해줘 이렇게 급해줘 급해줘 뭐 이렇게. 근데 존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룹핑이라는 건 뭘까요? 의류는 의류대로 묶고. 선생님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 어떻게 팔아요? 선생님 백화점에 가시면 그렇게 팔잖아요. 어떻게 팔아요? 딱 보시면은 백화점에 가시면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백화점에 가시면 꼭 파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1층 가시면 화장품 코너 있고 2층 가시면 네. 뭐 있을까요? 뭐 여성 의류나 명품샵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룹핑을 해놓는 거예요. 그 그룹핑에다 페이싱이라고 하는 건 페이스가 전진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엔드 진열이라 그래서 이 엔드 진열은 왜 벽과 벽이 이렇게 가로 딱 맞춰 있는 거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곤돌라, 그 다음에 아일랜드 어저께 설명드렸어요. 그것처럼 말이 영어여서 그렇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 입체 진열이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쌓아놓고 파는 건 싸게 팔기 위해서 쌓아놓고 파는 거죠. 손님들 오라고 미끼 상품 체리피커처럼 그렇게 판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특별존 뭐 효도존 어버이날 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왜 그러면은 어떤 뭐 할인마트처럼 할인하는 존 뭐 이렇게 존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진짜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풀 전략하고 푸시 전략. 그래서 제조업자가 중간 상에게 장려금 그러니까 너 이거 좀 팔아줘. 잘 팔아줘. 너네가 중간업체가 잘 팔아주면 내가 너한테 인센티브 그쵸? 인센티브 뭔지 아시죠? 내가 이거 잘 해주면 너한테 얼마를 띄워줄게. 이거 파는 거에 몇 프로를 띄워줄게. 특히 전문품에서 그렇게 많이 팔죠. 고가니까. 그쵸? 가격이 민감한 정도가 사실은 되게 예민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 샵에 일단 왔다라는 건 살 수 있다라는 구매 의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구매 의지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사요. 선생님 바나나 우유 사 먹듯 반지 사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그 가격이 올랐나 꼭 사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차는 지금이 사는 게 나을까? 내가 지금 당장 계약금을 걸었는데 차 모양이 바뀌다던가 그런 거 말 안 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 요거에 대한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풀은 당기는 거고 어떻게 당기느냐?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글자가 다 틀린 거는 이거 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틀리게 쓴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POP라고 하는 것은 컨슈머하고 스토어비 있으면 그 안에서 POP가 뭐예요? Point of Purchase, 구매 시점 광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딱 보여놓고서는 네, 요거는 틀린 것 같아요. POP에 대한 설명에서
POP가 네, 장려금을 제공하는 거? 장려금을 제공하나요? 제공할 수도 있죠. 구매 시점에서는. 근데 선생님 이거 리베이트 쿠폰 뭐 샘플링 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인센티브는 사실은 네, 판매하는 데에서 주는 거고 제조업자가 중간생에게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고객에게 주는 거라서 그 차이점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니까 그거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일이나 뉴 이렇게 온 세일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광고죠. POP 광고, Point of Purchase, Point of Sale이라는 게 포스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 봐주셔야 돼요. 우리는 인지 부조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뭐를 하느냐 문제를 인식해요. 퀘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 하죠? 정보를 탐색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substitute라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그러니까 밀가루가 오르면 뭘 사지? 쌀가루를 사나? 뭐 이런 식으로. 우유가 오르면 두유를 살까? 뭐 이런 대안 평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매. 그쵸? 대구 후, 뭐 대구 후, 문정 대구 후, 뭐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이거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예전에 나왔어요, 선생님. 정말 예전에. 근데 설마 지금 또 나올까? 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람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 평가를 구매한 다음에 대안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식, 문정 대구 후. 근데 이거 사실 교육법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한 글자씩만 외워서 연결하면은 그게 더 기억력이 많이 남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attention, interest, 네. 그 다음에 aid잖아요. aid. 뭐가 빼졌을까요? 요 사이에. 여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네. 메모리. 메모리는 기억했다가, 그쵸? 기억. 그쵸?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confidence. confidence는 뭘까요? 확신이죠. 네. 확신. 외우셔야 돼요. C로 시작. 에이드카. 요건 광고형. 그 다음 에이드만은 소비자가 의사결정하는 거에 포함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서컬 나와요. 서컬. 시험 문제는 비분리성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 제가 맨날 웃긴 말로 이질성 얘기하죠. 사람이 예쁘게 말하면 떡 하나라도 더 나온다. 이질성이에요. 그쵸?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일어나는 게 비분리성. 그쵸? 하고 재고 보관이 불가능한 건 소멸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말씀드렸죠? 약속, 약신 이렇게 외우라고. 그쵸?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즉각적, 빠른 도움, 그럼 대응성. 그쵸? 반응성이라고도 해요. 대응, 반응성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assurance라고 하는 것이 직원의 예절이나 지식. 네. 거기에서 오는 신뢰. 이게 확신성이에요. 신뢰라고 써져 있다고 신뢰성이 아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업셀링, 크로스셀링. 네. 그림 보시면 딱 아시겠죠? 네. 오늘도 제가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그랬어요. 달걀 사려고 그랬더니 달걀 옆에 뭐가 있냐면 달걀찜 하는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달걀찜 뭘로 하세요, 선생님? 저는 달걀찜에다가 네, 참치 액젓 넣어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걀찜 하는 방법을. 그래서 약간의 참치 액젓을 넣는데 그 참치 액젓인지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 달걀에 들어있는 이렇게 스틱처럼 커피처럼 파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걸 샀거든요. 사서 좋다고 그거 하나씩 넣어가지고 엄청 맛있게 된다고 제가 자랑했더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말고 그냥 참치 액젓 넣으면 그 맛하고 똑같다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참치 액젓 넣기 시작했어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그쵸? 그래서 크로스셀링이라는 건 햄버거 옆에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면도기 옆에 면도날 이런 식으로 연관 추가 상품을 옆에다 놓는 거예요. 그쵸? 우유 옆에 치즈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LTV. 그쵸? 어떤 게 가장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신규 획득 비용이라고 해서 네 그렇지만 고객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MOT라는 거 신속, 정확, 빠르게라고 하는 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친절하고 그거에 대한 거 네,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RFID하고 Io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재고를 추적하거나 자동화하게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삐 소리 나가지고 뭐 같은 거 없어지거나 도난할 때도 그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포스하고 같이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계산대로 나오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R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Artificial Reality라고 하는 현실 공간에 있는 가구 같은 거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진을 찍었거나 선생님 퍼스널 컬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제 얼굴 사진 찍으면 제가 옷 입고 있는 거를 얘가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옷 사서 착장하면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증강현실이다 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와 직업정신 딱 한 문제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푸셔도 되고 틀려도 돼요. 네, 이거 잘 안 나와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 문제는 당연히 나와요. 한 문제는 나오는데 스님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내가 상식적으로 그냥 풀어도 맞을 정도의 수준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라는 건 ethics잖아요. 도덕보다도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신념과 도리가 윤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업적 마인드예요. 그렇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제 직업적 소명의식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정직한 정보나 고객의 비밀 유지나 공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직업 정신이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허위, 과장 광고, 그 다음에 간접 광고는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간접 광고. PPL, Product Placement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게 PPL인데 간접 광고예요. 그거는 해도 되죠. 간접 광고는. 그리고 사람들이 요새는 드라마의 수주나 돈이 없어서 아예 광고를 그렇게 붙이잖아요. 미국식처럼. 그 다음에 15분 있다가 또 광고가 나오고. 그래서 광고가 돈이기 때문에 광고를 안 붙여서 광고를 보기 싫은 사람들은 과금을 해라. 돈을 더 내라. 하고서 광고 끊김없이 보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내는 거고 나는 광고를 유튜브 보고 네, 몇십 초라도 보고 스킵하겠다라고 하면 돈 안 내고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청렴에 관련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 신청 30일 내에 60일 이내 분쟁 조정 최대한 미루는 게 그렇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시 이후엔 절대 안 되고 유해 매체물이나 출입금지 업소는 규제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담배나 술 같은 경우에는 네, 온라인에서 판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네, 걔네들 나이 확인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엄마 심부름도 안 돼요. 아빠 심부름도 안 돼요. 그렇죠? 말 그대로 픽처 아이디 보고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 대조해서만 해야지 되고 유해 업체는 들어갈 수 없고 네, 10시 이후에도 PC방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인지에 대한 부분, 성희롱 방지나 남녀 동등에 대한 거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정도 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 사실 알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채찍 효과예요. 채찍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불십이라고 하는데 무십이라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말한테 채찍을 가해요. 그렇죠? 이렇게 달려라 하고선 이렇게 하거나 딱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작은 수요의 변형이 위로 갈수록 증폭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진공 이론처럼 한 사람이 이거에 빠졌어. 우리 두바이 쫀득쿠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한번 유행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근데 만든 사람이 두바이엔 두바이 쫀득쿠키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한국에서만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네. 근데 그 사람 완전 부자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노트에 그 사람이 원래 그다음에 셰프도 아니었어요. 파티시에도 아니고 네. 군인이었다가 여자 군인인데 늘 빵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 주는 걸 좋아해 가지고 메모장에다 막 적어 놓다가 네. 카다이프라고 하는 성분의 두바이의 그 성분을 보고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만들다가 개발한 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유행을 하면서 모든 회사 제품들이 그걸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쵸? 롯데제과나 혜태제과에서도 그거 가지고 두쫑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쵸? 그 다음 할로우 이펙트라는 거는 되게 한 가지 대상이 두드러져서 특정하게 되는 것이 이 할로우 이펙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후광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런 후광 효과는 사실은 저희가 왜 연예인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왜 연예인이 뭐 들고 나왔다 그럼 완판되는 거 그런 게 할로우 이펙트 밴드웨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밴드웨건은 네 누가 올라타면 거기에 같이 모방해서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밴드웨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연예인의 워너비 그쵸 누가 입었는데 너무 빛나 그래서 나도 따라 사야 되겠어 그쵸 하나의 것으로 제 한 가지가 모든 이펙트를 다 줄여버리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일이. 그쵸? 그 다음에 엄브렐라 효과라는 거는 보시면 뭐예요? 엄브렐라가 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커다란 유통 체인이 하나 있어. 이마트라는. 그쵸? 그 이마트에 노브랜드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자주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상위의 공통된 브랜드로 만들어서 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모기업 자기업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엄브렐라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옷 중에서도 선생님 그런 거 옛날에는 많았어요. 옛날에 많았는데 요새는 막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마크 제이콥스 그러면 마크 바이 뭐 마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컨 브랜드 있잖아요. 세컨 브랜드. 뭐 졸지 알마니 그럼 뭐 임포리얼 알마니 세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마니 세컨 아니 그런 것처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을 좋아한다. E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efficiency, 네, 거래수 최소화의 법칙, 그쵸? 최적의 레이아웃, 그쵸? 그 다음에 experience라고 하는 거, VMD 서비스 서클, 그 다음 옴니 채널, 아까 전에 온오프 채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반드시 해주시고 트러스트는 준법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더 맞춰졌어요, 선생님.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조금씩만 더 살펴보시면 네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유통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유통의 이해라는 건 유통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그쵸? 그 다음에 도소매업에 대한 유형과 특징 앞에 공부하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유통업계의 유형과 특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네, 카테고리 킬러, 드럭스토어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카쉬 어저께 말씀드렸죠. 판매원의 자세예요. 널리지. 그쵸? 그 다음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애티튜드. 그쵸? S는 스킬이에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파느냐. 그 다음에 H는 뭘까요? 카쉬니까. habit, 습관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친절하게 하는지 이런 것도 마음 자세와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사실 판매원의 자세나 직업 윤리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나와도 선생님들 사실 10일 공부에서도 합격한대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직업 윤리나 유통관리 법규는 사실 한 문제 한 문제나 한 문제 두 문제만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유통의 이해, 그쵸? 제가 법 있고
그 법칙에 맞게 네.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유통의 이해, 도소모의 이해, 판매원의 자세. 요거까지를 세 개의 단원을 다 공부하시면 여기서 80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1과목의 유통 상식에서는 지금 어디를 꺼내서 보셔야지 되느냐라고 하면은 1과의 맨 앞에 페이지, 처음 장을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봐주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꺼내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지금 공유 안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공유 잠깐 할까요? 네, 뭐 근데 그게 사실 또 유통이 찾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실 때에는 맞아. 네, 뭐 손들기는 뭐요? 황정아님이 발표 중입니다. 뭘 알아야지. 씨. 네, 누구실까요? 내가 네, 선생님, 네, 네, 한조원님의 발표가 누구냐고 막 그러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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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지만 선생님 요거에 대한 설명들 하나하나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제가 거기에서 앞에 장에서 긁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상 OEM 뭐 판매 가격 MB보다 MB라 그러면 이제 내셔널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진은 이익률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각각에 공부해 주시면서 쭉 설명을 읽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가 좋은 것은 뭐냐? 소프트는 뭐다. 메리트는 돈이다. 아니 저 하드는 네 계산에서 가격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쭉 읽어 보시면서 요걸 공부해 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제네릭은 싼 거다. 네, 그래서 그래서 뭐보다 싸다? PB보다 싸다.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공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놨어요. 방법들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에이드마 같은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에이드마 이렇게 컨피던스 이렇게 확신 그 다음에 액션 이렇게 에이드카 그래서 디스플레이에는 에이드카 구매 활동에는 에이드마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지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죠. EDLP 그러면 Everyday Low Price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브랜드 자산이냐, 에쿼티냐, 아니면 인지도냐, 이미지냐 이렇게 하는 것들 선생님들이 설명을 한 번씩만 다 봐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도성우의 유형벽 상세 분석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과목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1과목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 뭐다? 유통의 이해, 도선업의 이해, 판매원의 자세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 뭐냐? 결국 유통만 공부하시면 돼요. 유통이 뭔데? 그러면 제가 어제부터 오늘부터 정리한 거. 그쵸? 시장, 장소, 네. 뭐에? 소유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거다. 포피, 그 다음에 소형 시장, 그 다음에 거래소 최소화의 법칙, 분업, 집중 준비, 그 다음 또 하나 뭘까요? 선생님 변동비 우위 이렇게 공부해 주셔야 되죠. 수레바퀴 이론, 아코디언 이론, 그 다음 정반합, 진공, PLC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 이렇게 가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했고 근데 뭐는 하지 말아라. 너무 어려우시면 직업윤리랑 법은 빼라. 그래도 한두 문제니까 찍으면 된다. 법 나온다 그러면 30일, 60일 요 정도만. 그쵸? 가맹법에 있어서 임시. 그래서 발렌터리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 나온다? 어디에 나와요, 선생님? 기업형. 네. 맞아요? 계약형이에요? 찾아보세요, 선생님. 찾으셔야 돼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네. 관리형은 아니에요.
네, 제일 네, 약하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계약형이다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선 집중해서 나오는 것들 이거 마그넷은 뭘까요? 선생님 마그넷이 뭐예요? 마그넷이 자석이잖아요. 넌 나에게 끌려. 그래서 매력적인 상품을 안쪽에서 유입을 해서 안쪽에다 넣어야지 바깥만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다 넣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쵸? 외건은 아까 전에 마찰하고 그랬잖아요. 왜 외건에다 넣느냐. 싼 거나 이 끝에다 놔야지 사람들이 그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쵸? 특히 자유형들은 네, 되게 공간을 넓게 갖는다 그랬잖아요. 쇼핑하기 좋게. 그러니까 천천히 둘러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른 음악 틀면 되겠어요? 선생님? 천천히 음악 들어야지. 그렇다고 막 장송곡 같이 클래식으로 너무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갈까요? 신나지도 않는데. 네, 적당한 거 틀어야죠. 리듬에서. 그래서 요런 거 고객 분류와 심리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말이 그쵸? 전화 응대와 예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30초 3분. 그쵸? 전화 끊고 3초 있다가 내리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불만응대 8단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선생님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 불만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 그게 패러독스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계속 컴플레인만 하는 고객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 고객이 나한테 오게끔 만든다 그러면 최고의 고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가맹점형, 그 다음에 조합형, voluntary라고 그랬어요. voluntary라는 것은 중소상인 업체들이 공동 구매, 자발적으로 10개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직영, 네, 가맹점, 요런 것들이 다, 네,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런 표시들이 돼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선생님, 제가 요런 표시 왜 만들어 놨을까요? 체크 하시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 프랜차이즈는 아까 전에 기업형이 아니었어. 기업형은 무슨 특징이 있어? 오너가 직접 소유해야 돼. 계약형은 프랜차이저야. 또 하나가 뭐예요? 임의형. 조합형이야. 발렌트리. 이게 포함이 돼. 편의점의 4대 편의성. 4개잖아. 외워야지. 뭐가 좋아? 상품 구색이 좋아. 서비스도 좋아. 그쵸? 편의점에서 다 하잖아요. 택배도 하죠. 뭐도 하죠. 뭐도 하죠. 서비스도 하죠. 운행도 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입지와 시간, 장소. 네.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 상품 서비스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요거 알고 있나? 요거 알고 있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건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라. 4과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리 법규는 1단원의 4과목이지만 4챕터지만 이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문제 공부할 거면 청소년 보호법 공부하고 8대 권리만 권리의 안전 정보 선택, 의견 교육, 단체 조직, 쾌적한 향유권 요 정도만 외워도 충분하다. 배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단원에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요거예요. 요게 제가 거기에서 뽑아놓은 그 핵심 사항이에요. 선생님. 요게 선생님들 맨 앞에 페이지에 있는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체크해서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네. 이렇게 빨간색을 제가 드립다 치는 이유는 선생님 다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아까 판매원의 자세도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교수님 앞에랑 또 겹쳐요. 왜 겹치겠어요, 선생님? 왜 겹칠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 또 모르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반복드려요. 왜 겹쳐요? 네? 나오고 25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겹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네? 겹치지 않았으면 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10문제 넣어놨잖아요. 네. 네. 열문항. 어떻게 해요? 선생님 풀어보세요. 답 어떻게 해요? 여기 맞춰요. 네. 요 정도는 다 아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요게. 그쵸? 너무 쉽게 나왔지만 이 정도는 푸시고 가셔야지 된다. 10개. 네. 요렇게.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은 선생님 요렇게 중간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상대로 선생님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네? 거기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네, 땡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꼭 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책에 대한 학습이 네, 요거를 잘 보시고 하셔라. 꼭 좀.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네. 이게 잘 돼야지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에 대한 설명만 내가 다 읽고 333이 다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3분 응대, 3분 울리기 전, 통화 30초 대기, 3초 후 내린다. 이렇게만 외우시고 가셔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절대로 안 틀린다. 네. 교수님이 한 건 쉽고 문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선생님. 앞에 있는 거 빨간색 글씨 외우시고 요거 봐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위어 함정 뭐 이런 게 중요해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살짝 이런 식으로 심층 해설은 이런 식으로 매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면 네 수레바퀴 이론 그렇죠. 제품 구성이면 아코디언 이런 식으로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하셔라. 여기 40페이지가 내용이 많지만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들 내용이 많은 게 아니다. 근데 왜 내용이 반복되느냐? 여기 실전 문제가 있고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선생님. 네. 설마 지금 들어오신 건 아니죠? 저 끝내야 돼요. 네. 네. 김미경 선생님 지금 들어오셨지만 저 끝내야 돼요. 네. 픽업이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심각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심각하게. 그리고 앞에 있는 단원에 그거를 마무리 다 한다.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내용을 심각하게 읽자. 난 다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 다음에 문제 답 없는 걸로 풀어보자. 그 다음에 CBT라고 검색하시면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렇게 검색하셔서 학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야지 또 학교에서 나가서 지금 네, 제 스케줄대로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요거까지 빨리 올려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내일은 상황 봐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공부하시는데도 방해가 되실 수 있어서 내일은 좀 조용히 정리하고 가셔라. 그래도 몇 분이라도 꼭 좀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톡을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또 처음부터 네 텔레토비처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시면 제가 그냥 응원해드리고 필요한 문제들만 올려드릴게요. 시험 엄청 잘 보시고 오세요, 선생님. 네. 내일 네, 선생님들이 합격을 기원하지만 합격 안 하셔도 저는 네, 8월까지는 꼭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합격하신 분은 저한테 또 잡혀서 CS 공부하셔야 돼요. CS. 그래야지 강의할 게 많아지고 공부가 풍성해져요, 선생님. 이걸로 선생님들 직업 갖는다 생각하시고 네, 사회 공헌한다 생각하세요. 제가 강의 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네, 남 가르칠 때 어려움 없이 네, 저랑 배우셨던 것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